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제목 중국 주식 조심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 본토 주식, 홍콩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금요일 급락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월요일 날만 같았다면 이번 주 다 끝났다, 이렇게 겁나는 하루였었는데, 이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일단 금요일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월요일 급락 이후에 화요일, 수요일은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고, 목요일은 주춤했는데 금요일에는 다시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날 목요일 흐름과는 좀 다르게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빅테크들 중심으로 한 주식들이 사실 시장을 지금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데 목요일까지는 좀 잠잠했었는데, 목요일날 장 마감하고 트위터하고 스냅, 이 두 개 회사의 어닝이 무지하게 잘 나왔어요. 특히 스냅은 폭등했던데요. 네, 22%나 주가가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이 트위터하고 스냅의 예상을 진짜 훌쩍 넘어버리는 그런 어닝하고, 또 금요일 날에 주가 큰 폭의 상승, 여기에 용기를 얻어갖고 특히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이 IT 업체들이 상승이 아주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아침 9시 45분인가 마켓 PMI, 매니팩처링 PMI가 또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을 받은 또 다우존스를 합쳐갖고 증시를 아주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렸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미국에서는 PMI가 좋았고, 그다음에 유로존 PMI도 예상보다 좋았고, 영국, UK죠. 영국의 리테일 세일즈 좋아서 일단 이 다우존스 중심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있었는데, 트위터는 이제 사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금요일 장 시작과 함께 스냅이 대단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예상치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도 보통 플러스가 아니어서 결국은 이게 한꺼번에 기술주와 PMI에 의한 경기 민감주가 합쳐서 3대 지수가 고루 사상 최고치를 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트위터하고 스냅은 주로 온라인 광고 수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또 구글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도 어닝이 잘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증시를 폭발시킨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이 아침에는 트위터, 스냅이 많이 올라갔어도 나스닥 지수는 3대 증시에서도 꼴등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오후가 가면서 모멘텀이 붙어갖고 아주 거의 폭발적으로 장세를 끌어올렸던 하루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금요일 이야기는 사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사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주초 얘기로 좀 돌아가서, 월요일에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신문 뉴스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에는 델타 변이종이 이제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죠. 2주일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미국이 월요일이 증시가 종료하면 그게 한국은 화요일 아침인데, 제가 화요일 시황에서, 멤버십 시황에서,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 미국 증시가 걔가 우리 위험해 안 하고 새 차가 지렸지만 물지는 못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 이러면서 현금 20% 정도로 매수해야 한다라고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국 증시도 화요일 이후부터 금요일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가 대부분 백신 미접종자다. 이런 분석으로 시장이 일회성 하락이고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일주일을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 월요일 날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월가에서는 미니 블랙 만데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예. 이 미니 블랙 만데이가 발생한 이제 원인은 뭐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그 델타 바이러스 변이종 그 확산 그 공포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죠. 그래서 온통 그 정시 관련 그 매체 헤드라인들은 전부 코로나 공포 이것이 도배가 됐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조금 표면적인 이유고 조금 한 껍데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조금 다른 이제 원인이 많이 이제 그날에 한꺼번에 이제 겹쳤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그렇죠. 그 이제 그 수익률 스프레드가 최대한으로 좁아지면서 이 미국 이 경제 둔화성 여기에 대한 그 공포감 이것이 이제 증시를 이제 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 그날 마침 다우존스에 속해 있는 그 보잉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급락을 하니까 이 코로나 공포 이 금리 국채금리 스프레드 여기에 또 영향받은 국채 가격 TLT가 그 오버보트 과매수권으로 치달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공포가 증폭됐죠. 증폭이 됐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그래서 증폭이 됐는데 월요일 날 저녁 무렵에 JP모건의 그 수석 전략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 지금 주가가 박앤세일이다 이 정도면은 자기들은 봐야 한다 이제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이제 콜했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월요일 날이 그 미니 블랙 먼데이가 뭐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냥 폭등해 버립니다. 예. 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TLT 국채 가격이 과매수권에 갔던 게 내려오고 반대인 국채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이 전통 가치주 다우지수라든지 뭐 러셀 지수 그다음에 뱅크, 오일 뭐 이쪽이 그냥 증시 전체를 밀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리버설이 일어난 거예요. 급반전 일어나면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틀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면서 월요일 날에 하락분을 완전히 메꿔버렸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월요일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의 스프레드가 0.96까지 좁혀졌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1.06 했던 게 거의 0.96이면 아주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잘난 척 비슷하게 할 거면 제가 한국 시간 화요일 아침 시황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개가 짖지만 물지는 못하고 보잉이나 그 항공기 ETF Z 있지 않습니까? JETS. 네. 그게 RSI가 25도 안 되니까 완전 과매도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보잉이나 항공주 Z 사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시황에 밝혀드렸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일주일 이어왔는데 수요일에는 또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백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100%를 맞았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약 45%만이 백신을 맞았으며 이들은 백신에 대해서 선택권의 문제다 이러면서 굳이 맞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인데 수요일 상원 원내 총무 원내 대표까지 할 거 없이 델타 변이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나도 맞았다 이러면서 공개했거든요. 이렇게 공화당의 의원들이 백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자신들도 맞았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이게 증시 분위기나 백신 향후 접종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월요일날 증시가 폭락하면서 모든 헤드라인들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 공포로 이제 헤드라인들이 도배되니까
CNBC 저녁 뉴스 앵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확산할 거면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서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게 강제 맨데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백시네이션 맨데이트를 선언해라. 그러면 안 맞은 사람에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접종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전 공무원들에게 맨데이트를 선언했어요. 무조건 맞아라. 이건 시장 명령이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나갔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주목할 게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전기가 폭락하면서 그 이제 이유가 코로나 공포 뭐 이러는데 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진앙지가 인도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인도 델타 지역인데 네. 인도가 한두 달 전에 최대 그 이제 극심했을 때는 하루에 확진자가 50만 명씩 나왔대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매체들은 이런 거는 보도 안 하고 그냥 미국의 그 좀 증가하는 이런 것만 이제 공포를 이제 증폭시킨 건데 인도에서 이 50만 명에서 10만 명 미만은 이제 떨어진 게 이 백신 맞아갖고 이렇게 그렇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체 항체가 사회적 거리 예. 네 바로 그겁니다. 워낙 많이 걸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체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집단 면역 효과를 일으켰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 증시 폭락에서 화요일날 급반전으로 돌아선 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미 월가의 AI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런 걸 다 추적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아시아권을 휩쓸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거 이게 단기적인 이슈될지는 모르지만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일 수 있다. 근데 이런 것이 증시 그 월가 펀드 매니저들에게 그 포지션 조정에 큰 도움을 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개가 물지 않는 네. 그런 바이러스로 끝날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수요일 아침에 사실 최근에 이 델타 변이종에 의한 확산세 이것을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했어요. 그런데 무슨 팬데믹이냐면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즉 백신 접종 안 맞는 사람들이 팬데믹이다 이러면서 증시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미국이 현재 지금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영국과 함께 가장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 분위기는 최근에 뭐 인도 그뿐만 아니라 최근의 분위기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 지어진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이 맞은 거죠. 네, 지금 미국의 그 사회적 분위기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특히 이제 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음모론이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강하게 비난했잖아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음모론자들의 그 거짓된 정보를 그대로 허용하지 말고 두 회사가 좀 막아달라.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는 그 공화당의 무슨 그 의원 이름은 제가 생각나는데 그분이 좀 미스리딩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많이 올렸는데 그래서 블락시켜 버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스리딩하는 인포메이션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 이런 것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 이 델타 변이종에 대한 일주일 흐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 화요일부터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금요일까지 예상과는 다르게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는데 지금 이 화요일 이후부터 증시 흐름을 보면 나스닥 기술주, 빅테크 기술주, 특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들 주가들이 증시 상승을 어떻게 보면 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견인하는 이유를 찾아보면 결국은 다음 주 이제 어닝이 화요일 날
튜스데이인데 화요일 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페이스북 이렇게 그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IT 기업들에 대한 어닝이 실제로 좋았고 이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일주일 상승을 해석해도 되겠죠? 네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그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갖고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테루하고 스냅 그 주가 상승에 이제 그 덕분에 페이스북이 약 6% 상승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건 뭐냐면 투심이 페이스북도 다음 주에 어닝이 기가 막히게 잘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 갖고 주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6%. 네. 그런데 실제로 다음 주에 페이스북의 어닝을 공개했을 때 물론 잘 나오리라고 다 예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주가는 이미 반영돼 있을지도 모른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페이스북의 그 어닝 발표 그 시점에서 어닝이 잘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라가서 매수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금요일에도 6% 올라갔고 다음 주 초반에 또 올라갈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은 이미 잘 나올 것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잘 나오면 본전인 거잖아요. 네네. 잘 나오면 본전, 아주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아주 잘 나올 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오면 본전, 못 나오면 폭락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 장세를 염두에 둬야 된다.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월가의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이미 트위터나 스냅의 그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그걸 놓고 돌렸을 때 페이스북의 예상 어닝치가 얼마 정도 되겠다. 이걸 다 계산해서 금요일에 이미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뒤로 낮아버질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의 어닝이 아닌 한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S&P 500기업, 500개 기업 중에 113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끝냈습니다. 이 중 88%가 예상치 상회,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았다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 테크 기업, IT 기업들은 100% 전부 다 상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지난주에 증시에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리딩하는 종목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어닝을 월가가 무척 기대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어닝이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월가에서 이미 분석가들이 이미 내놓은 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그 분석가는 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에서 뭐 30% 더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내놓긴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빅테크 전체적으로 동조화 주가 상승의 그 동반 상승에서 이미 상당히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네. 어닝 발표했을 때 과연 주가도 그만큼 크게 상승으로 화답할 건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이 지금 증시 전체를 보면은 이 큰 대형 초우량주 주식들이 지수만 지금 끌어올리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드캡, 스몰캡은 뒤처지잖아요. 지금 못 올라가고. 네, 그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증시 현재 반영되고 있는 점 이것도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어닝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어닝 잘 나고 돼갖고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
그다음 또 지금 계절적인 그런 변수도 있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 7월 거의 끝나고 8월, 9월 조금 정치가 안 좋을 그 시기로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다음 주 실적이 발표 예정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테슬라, 화요일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자 뭐 이렇게 돼 있고 수요일에는 페이스북, 페이팔 뭐 이렇게 주목받는 기업들이 다음 주에 연이어서 이어지는데 참 여기에서 테슬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은 일주일 내내 어닝 기대감은 올랐음에도 테슬라는 증시하고는 좀 떨어져서 별로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테슬라에 대해서 들은 소식 있습니까? 테슬라는 테슬라 주주분들은 테슬라에 대해서 많은 그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이미 5년, 10년 후 완벽한 플랜이 실행되는 조건의 주가가 현재 주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는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횡보하고 있어요.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지 않고 지루한 횡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요일 날에 빅테크들이 그렇게 많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정부가 그 IT 기업들을 크랙다운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금요일 장에서는 그 중국의 그 에듀케이션 IT 그룹들이 뭐 50%, 60%까지 폭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영업 비중이 상당히 큰 이 테슬라도 중국 주식들의 폭락 여기에 영향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주식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지수가 그렇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식들은 뭐 올라갈 기미가 없었는데 금요일 날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마이너스 3.5%, 바이두가 3.27%, 그 다음에 전기차 니오가 거의 5% 빠졌고, 즉 ETF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인터넷 주식들에 투자하는 KWEB, KWEB는 마이너스 8.8%. 사실 이미 한 2주 전쯤에 제가 중국 주식 이렇게 빠지는데 저가에 사야 되느냐 사지 말아야 되느냐 선생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답을 주셨죠. 자, 일단 금요일 이렇게 중국 주식들이 일제히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뭐 지난 한 2주 동안 중국 정부가 그 택시 회사 디디 출신. 네, 그 회사가 이제 미국에 IPO 했다 해갖고 이제 보복성으로 이제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크랙다운을 한국말로 아주 크랙다운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특히 그 온라인 에듀케이션 그 업체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 하여튼 이런 걸 많이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제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지금 그 디디 기업이나 다른 그런 중국 정부의 사전 허락을 안 받고 미국의 IPO한 회사들 이것을 지금 몰아가는 분위기가 미국에서 상폐하고 철수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저 자신도 디디 상장하던 날에 좀 샀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갖고 지금 거의 다 지금 손재를 치웠죠. 손재를 치웠는데 하여튼 지금 이 월가에서 보는 시각은 중국 주식은 앞으로 안 사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IT 기업들은 결국 중국 정부가 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지금 코너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서 상폐될 수도 있다는 거. 중국은 사회 공산주의 국가니까 못할 게 없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미국과 그 첨예한 그 대립 관계도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가능한 미국이 아니고 홍콩이나 중국 안에 증시에다 이제 IPO 하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해갖고 하여튼 중국의 주식은 웬만하면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기회 되면은 손절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게 하는 정책들을 보면 마치 트럼프가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뒤통수 때리기들. 네네. 어떻게 보면 시진핑과 트럼프는 같은 족속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하여튼 중국 정부는 특히 이제 데이터를 거머쥐고 있는 IT 기업들 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대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그 중앙 집권적인 그 정치 체제잖아요. 그래서 예. 정부가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 기업들이 다 데이터를 갖고 있어갖고 정부에게 100% 공개도 안 하고 안 넘겨주고 특히 그 예민한 그 지리 지형학적인 그 데이터를 미국에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특별히 이제 예민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중국 주식은 가능한 피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닝 발표 등 긍정적인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 주제를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일단 상원에서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절차 진행 투표 자체가 부결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일단 증시는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자, 절차가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인프라 법안 이번 주에는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 미국의 그 연방 부채 한도. 부채 한도 증액. 네. 이 데드라인이 이제 가까워오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삭바가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인프라 플랜하고 부채 한도 증액 이것을 맞딜하는 그런 물밑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 네. 지금은 둘이 좀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뭐 큰 파장으로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서로 좋게 맞교환 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8월 31일이 부채한도 증액 그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날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9월 1일자로 연방정부 셧다운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인프라 법안과 부채한도 증액 한꺼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주고받아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만약에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좀 더 큰 부양책을 원하고 있고 공화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채 한도 이 증액 문제가 증시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트럼프 정권 당시에 그 한 달 동안인가 이 연방정부가 셧다운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문제로 해갖고 그때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옐렌 재무장관이 이제 오늘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8월 2일까지 그 전에 부채 한도 증액이 해결이 안 되면은 재무부로서는 비상체제로 가동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불급한 그런 그 선택적인 그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자금 배분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정부 시스템에서는 이제 좀 차질이 있겠지만은 그 과거 예를 봤을 때 또 지금 어닝 엑스펙테이션이 되게 높아갖고 지금 코로나 이런 뭐 다른 악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증시에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8월 31일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7월 31일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토마스 선생님은
부채한도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여러 번, 한 2번 정도 셧다운 난 기억하는데 그때도 별 영향이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또 증시에 조금 좋은 소식은 그 재무부가 그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책을 또 발송했어요. 미국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이번에는 220만 명 대상이고 1인당 $1,400씩 이렇게 이제 발송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미국 경제 그 소비 심리에 보탬이 되면 됐지 손해가 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점 있는데 단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증시에서 이제 종목 옥석을 가려야 되잖아요. 예.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초량 몇 개 주식들이 증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행태인데 그래서 금요일장에 그렇게 증시가 급등을 해도 그 소형주 모임에는 러셀 지수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뱅크, 오일주 이 세 개의 그 큰 섹터들은 완전히 벽에 부딪힌 모습이에요. 꼼짝도 안 하고 하락할 그 자꾸 김새만 자꾸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러셀 지수나 뱅크 오일 이런 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벽에 부딪혀갖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고 만일에 다음 주에 빅테크 어닝 발표해갖고 혹시 거기서 이제 그 넥스트 그 분기의 그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워서 그 금요일에 그 인텔처럼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소형주들 여기에는 상당히 큰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목요일부터 이미 그 러셀 2000 지수는 그 약간 버벅거린다 그렇게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약간 하락을 했고 금요일에도 증시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0.45%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관보다는 이런 러셀 2000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더 똑똑하게 투자하는 느낌이에요. 올라갈 때 그래서 적당히 목요일 날 풀어주고. 그 러셀 지수는 거의 2% 급락했어요. 예, 맞습니다. S&P라는 다우 나스닥은 안 내려갔는데 네. 마이너스가 아닌데 그 정도로 러셀 지수는 일단은 고점을 찍고 하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지난주와 비슷하게 이게 주말에 이 뉴스가 계속 어떤 부정적인 뉴스를 퍼뜨리면 월요일날 증시가 급락하곤 하는데 장이 마치자마자 다시 코로나 재확산 뉴스가 CNBC나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좀 기사가 좀 크게 보도됐거든요. 이 혹시 뉴스 보셨죠, 선생님? 네네. 네. 이거 혹시 다음 주에 그런데 네네. 증시에 영향을 줄 건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 상승미수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문제 삼을 때만 문제된다. 네. 그죠? 예, 맞습니다. 코로나 이 공포 지금 이제 월요일날 제외하고 뭐 완전 이전체 증시가 달려왔거든요. 네. 이것이 증시가 SPX, S&P 500마저도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매체 헤드라인이 이제 틀림없이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다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4일 동안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이 코로나 공포가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것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음 한 주에 빅테크들의 어닝이 다 몰려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증시 그 월셀 지수 말고 일단 3대 지수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네네.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닝 기대감이 이미 다 가격에 프라이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잘 나와야 본전이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못 나오면 마이너스다. 즉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한번 증시가 크게 급락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바로 며칠 전 월요일 날에 급락했었죠. 예. 그 두 번의 급락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팡주.
이 주식들은 완전히 안전자산 역할을 했어요. 예. 네, 뭐 겨우 1% 정도 내려갈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어닝이 끝나고 뭐 그 연준의 테이퍼링 그 뭐 스케줄 뭐 여기 다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빅텍 5들의 그 올해 후반의 전망은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빅텍 5의 그 개별 주식 이것은 그렇게 뭐 급히 팔아야 될 정도 뭐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어닝이 조금 실망스럽다 해도 뭐 그렇게 급락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텐데 다음 주는 수요일 목요일 7월 FOMC 폼씨가 예정되어 있는데 희한한 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대부분 이 FOMC 일주일 전에는 테이퍼링 얘기가 6월에도 나왔고 5월에도 나왔는데 이거 이번에는 테이퍼링 논의 어쩌고 하는 자체가 아무런 언급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지난번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할 때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서 연준이 이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난성을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증시가 지금 3대 증시가 전부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지난번 같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언급은 이번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폼씨 오후 2시에 공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화요일 날 수요일 이틀 동안은 그 연준 폼씨의 눈치 보느라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증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연준 폼씨 끝나면은 이것이 조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은 이제 빅테이크 그 어닝도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폼씨도 지나갔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잭슨홀 그 미팅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은 이제 투자자들 월가 예측이 잭슨홀부터 테이퍼링 본격 논의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런 신호탄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절적으로도 이제 8월, 9월 이렇게는 조금 증시가 안 좋은 그런 계절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빅테이크 5는 몰라도 그 일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프로핏 테이킹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 폼씨 이후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워낙 증시가 고점이 오래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감 때문에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두드리기만 짧게 잡고 선생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생기면 챙기고 하는 게 차라리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현금 비중 빵빵히 챙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되는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신 말씀 있으면 하시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주가가 증시가 비싸냐 안 비싸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기준할 때 S&P 500 인덱스 말이에요. 할 때 우리가 그 PER을 보잖아요. 예. 그 S&P 500의 그 역사적인 평균치는 18이에요. 18 정도. 네. 근데 금요일날 현재 22가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요것만 보고 월가에 많은 상당히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라든가 이렇게 헤지펀드 사장들이 미국의 증시 버블이 곧 터진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역사적 평균은 18이고 현재 22가 넘어갔지만은 22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 물론 22가 좀 비싸긴 하지만은 18으로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S&P 500 안에 빅테이크 5들의
기업들의 그 비중이 25%가 넘었어요. 예, 이제.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 S&P 500 인덱스 안에 빅테크들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S&P의 그 PER도 이 빅테크 기업들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들은 보통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빅테크들, 특히 IT 같은 경우는 30, 40 정도 돼요, 평균이. 그래서, 그 역사적 평균치 18,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 그, 모건 스탠레이 그 수석, 그, 주식, 그, 전략가는 오늘 그 금요일 낮에도 CNBC 나와갖고 열변을 토하는데, 지금 증시가 너무 비싸다. 지금 3,900으로 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조금 그건 좀 틀린 것 같고, 하여튼 현재 4,400 지금 넘은 상태. 지금 좀 비싸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 네,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빅테크 5, 테슬라까지 포함하면 6개 기업이 증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사실 다른 기업들은 이런 경기 민감주나 스몰캡들은 조심해야 될 구간인 건 맞잖아요, 사실. 네, 네. 네, 제가 볼 때 스몰캡들은 여전히 비싼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최고의 투자 무기는 존버죠, 존버. 하지만 존버도 제가 팔지 않아야 할 이유, 가져가야 할 이유가 명확할 때 존버가 필요하지, 그냥 떨어지는데 무조건 버틴다. 그건 패가망신의 지름길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에 투자하신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상당히 7월 지난주죠, 지난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 웬만하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FOMC 변수 아무 이야기 나오지 않는 게 수상하기도 하고요. 주말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월요일 미국이 당연히 금요일 많이 올랐으니까 월요일 오전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